권한은 나한테 있고 돈 투자는 적게 된 거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상당한 가치가 있는 거라고 예. 보는 거죠. 공유지분의 장점입니다. 네, 이게. 네, 네. 안녕하세요. 예, 어서 오세요. 예. 인천 부평 십정동에요. 재개발 구역입니다. 단독주택 물건인데요. 사업 시행인 것까지 떨어졌어요. 예, 그 조합원들이 분양 신청하기 전 상태입니다. 한 1년 후에는 관리 처분까지 되지 않을까 아. 예상을 하고 있고요. 막 떨어졌습니다. 이제 사업. 막 떨어졌어요? 예, 사업 시행인 거고. 그 이제 단독주택인데 건물은 무허가고 무허가. 예, 이제 그 주택에 땅에 지분이 나왔습니다. 그 땅이 전체가 한 158제곱미터인데요. 경매에 나온 거는 한 30제곱미터 정도 지분이 나왔거든요. 공동 소유인데 토지 같은 경우에는 90제곱미터 이상이 되면은 이제 입주권을 받을 수 있다고 제가 배웠는데요. 그러면은 이 여기 토지가 전체가 158제곱미터 중에서 30제곱미터만 제가 이제 만약에 낙찰을 받는다고 하면 그 원 나머지 소유주는 90제곱미터가 넘기 때문에 어차피 그 사람한테는 입주권에 영향은 없을 것 같거든요. 그러면 저 같은 경우에는 입주권을 어쨌든 토지는 하나만 나오니까 그냥 나중에 청산 대상으로밖에 되지 않는 건지 아니면 혹시 뭐 방법이 있을지 궁금해서요. 좀 집이 있어요? 네, 네, 집이 집이 있어요? 예, 살고 있습니다. 지금. 아니, 본인 아, 집이 저요? 예, 아, 예, 있습니다. 있어요. 예. 이것도 그 90제곱미터라는 말도 집이 있는 사람과 집이 없는 사람이 구별이 돼요. 네. 그래서 이제 일반적인 얘기로 집이 있어도 네. 90제곱미터는 나온다는 얘기고 예, 예. 집이 없는 경우에는 90제곱미터가 안 돼도 나올 수가 있거든요. 예, 예. 근데 원래 이 분양권의 기준이 예. 요새 어떻게 바뀌었냐면 이 지역에 들어오는 아파트 중에서 예. 가장 작은 평수의 아파트의 지분, 땅 지분 그거를 기준으로 적용을 시키는 거예요. 여기 들어오는 아파트가 땅이 지분이 예. 8평이다. 그러면 9.43평도 들어갈 수 있다는 뜻이야. 예. 근데 여기가 12평이다. 제일 작은 게. 예. 근데 이건 9평이야. 그럼 안 돼. 현금 청산이라는 뜻이고. 예. 그거 참고하셔야 되고. 예. 예. 그 다음에 여기서 지분인데 모두 158이다. 예. 158이면 약 40, 그죠? 40 몇 예. 평이네요. 네네. 40 몇 평이면은 딱지가 하나 나오거든요. 네네. 일반적인 얘기입니다. 네네. 하나가 나올 경우에 지분이 있을 때는 네네. 그 양반도 못 나온다는 얘기예요. 10평을 뺏기니까. 그래도 뺏겨도 그분은 90제곱미터 이상이면은 나오는 거 그건 아닌가요? 그건 아니고 딱지 하나에 하나가 나오는 게 원칙이기 때문에 네네. 나온다 하더라도 이 새로운 지분권자의 동의를 받아야 될 거예요. 아, 네. 근데 딱지는 한 장이니까 네. 어차피 동의를 받으나 안 받으나 이 전체에 나오는 딱지는 한 장이다. 네. 이렇게 봐지거든요. 그러면은 그 건물이 지금 현재 무허가 건물인데 분이 살고 계세요. 야. 현재 그분하고 협의를 해서 무허가도 이 매물이 입주권 나오는 뭐 재개발 구역을 제가 본 것 같거든요. 일반 매물로도요. 무허가도 그럼 원래 나오는 거예요. 방법이 있으면 그분한테 이런 거를 건물로 그분은 입주권을 받고 저는 토지로 받을 수 있게 해서 이제 제가 그에 상응하는 매매를 하든 이렇게 해가지고 건물과 토지로 각각 입주권을 하나씩 받는 그런 협의를 한다고 하면 이게 가능할까요? 협의가 잘 되면 가능할 거라고 봐요. 땅주는 협의만 되면 땅에도 한 장 나오고 건물에도 하나 나올 수가 있죠. 다 네. 다르니까 주인이 같으면 한 장밖에 안 나와요. 네. 다르니까 예. 나올 수 있겠죠. 좋은 거를 갖다 생각은 했어요. 네. 근데 이게 지금 100%라 네. 과연 이제 나올 때 분양권이 얼마큼 효과가 있을지 모르지만 뭐 손해볼 일은 없을 것 같아요. 100%에 들어간다 하더라고요. 네. 그 현재 이게 이제 일반 빌라 같은 경우에는 프리미엄이 1억부터 시작을 하더라고요. 이제 일반 빌라인데도요. 이 동네가 예. 공동주택 가격으로 한 5천만 원, 6천만 원 이런 것들이 나중에 감정하면 한 130% 정도 받을 거라고 예상은 하더라고요. 현지 부동산이나 이런 데서는 공주가의 130% 정도. 공시가에 예, 공동주택 가격이 가격에 예. 그래서 네. 거기에다가 이제 그걸 감안해서 프리미엄을 1억을 생각하던데 여기는 이제 공시지가가 한 4천만 원이더라고요. 그 9.44평이 토지 이용 계획을 보니까 1차가 6,300으로 나왔으니까 제가 이제 들어갔을 때 만약에 공유자 우선 매수 청구하면은 뭐 어쩔 수는 없겠지만 그것만 아니라고 하면 이걸 받아서 뭐 협의가 쉽지 않은 건 그렇겠지만은 네. 이 사람 입장에서는 딱지는 나온다. 건물을 갖고 있어도 나온다는 거를 스스로 확정할 수 있다면 네. 협의가 가능하겠지. 왜냐하면 네. 어차피 한 장밖에 안 나오는 거.
예. 이 양반한테 팔면은 예. 자기한테도 이득이 있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 그러니까 내가 지분을 받은 걸 그대로 드릴 테니 교환을 하자 이렇게 무허가 건물하고 그러면은 뭐 어떤 공시 방법이나 이런 게 없어서 그거를 인정받을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본래 무허가는 그 사람 거를 예. 그 사람이 신청한다 하더라도 공시가 안 된 거 아니야. 네네. 그래도 인정해 주잖아요. 예. 그냥 그 사람이 진짜 자기 거 같으니까 인정해 주는 거잖아요. 네네네. 근데 이제 그 건물을 샀다. 아니면 이 땅이랑 교환을 했다. 예. 예. 공시라는 거는 안 되고 무허가니까 네. 그걸 사고 팔았다. 내가 보기엔 힘들 가능성이 있다. 누가 그걸 구체적으로 낱낱이 파헤치면은 문제가 좀 있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데 무허가는 원시 취득자한테만 그 자격이 있는 게 예. 돼 있어요. 예. 또 그 사람이 옛날부터 살고 있었으니까 예. 이제 원시 취득자로 봐주기가 좋지. 근데 이건 내가 샀거나 교환을 했단 말이야. 그때부터는 무허가에 대한 일반적인 판례를 보면 권한과 자격이 없어지는 걸로 알고 있어요. 아. 예를 들어서 법정지상권을 갖고 싸울 때도 네. 아버지가 이 집을 진 거야 무허가인데 네. 그럼 아버지 인정받아요. 근데 그 아들이 땅과 함께 상속을 받았어. 네. 그럼 땅은 상속된 게 맞죠. 네. 근데 건물은 그때부터 법정지상권이 유지되지 못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건 까다롭게 따지고 들어오면은 나는 사실은 원시취득자가 아니기 때문에 무허가로서의 딱지를 받을 수 있다 없다를 좀 불리하지 않겠는가. 누가 막 따질 때는 나 이 집에서 태어났어 이렇게 얘기해서 그냥 넘어가면 그만인데 저 사람 처음 보는 사람인데 저 사람 딱지 주지 맙시다. 조합에서 예를 들어서 네. 그렇게 되면 좀 문제가 되지 않을까. 음. 한 장이라도 아끼려는 게 조합이죠. 예. 예. 그런 점에서는 좀 위험성이 있다. 땅으로 갖고 있는 게 차라리 낫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 보수적으로 봤을 때는 어쨌든 제가 이걸 낙찰을 받는다고 하면 전체적으로는 이제 입주권이 하나밖에 안 나오니까 다른 공유자한테 협상이 오든 협상이 가능성이 많다. 근데 이제 그 양반이 가만히 있어도 딱지가 나온다. 그래봤자 한 장. 그 대신 아파트가 몇 평을 내가 신청하에 따라서 내가 내야 될 그 금액이 적어질 수가 있고 어떤 건 5평짜리만 갖고 있는 사람 빌라에 이런 사람들은 좀 돈을 많이 내야 될 경우도 있잖아. 그런 것을 따지겠죠 상대가. 그래서 손익을 맞춰서 서로 해야 되는 거니까 네. 충분히 협상의 카드는 있다고 봐요. 아,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이 동네가 아파트를 졌을 때 평당 분양가가 얼마쯤 될 것일까를 생각을 잘 해봐야 되겠죠. 한 2,000세대 정도 되는 대단지라서 대단지가 예, 그래서- 나쁘진 않겠네. 예, 예. 처음 있는 일이니까 한번 해볼 만하죠. 아, 네. 이거는 손익을 떠나서 큰 공부도 되고. 네, 네. 근데 이게 현찰 다 들어가야 되네. 네, 네. 지금 지분 경매라. 네, 네, 네. 네. 원장님 한 가지만 더 예. 제가 이 다음 거 이거요? 예, 예. 이것도 역시 이제 토지 지분입니다. 대지가 한 1.23평인데 예. 공시지가가 한 5,400만 원이에요. 한 평에? 이게 현재는 지금 다 단층 건물이고 약간은 주변에는 다 빌딩들이 있고 한데 여기만 이제 음식점으로 다 네. 단층 건물이거든요. 이게 나중에는 5년, 10년 후에는 어떻게 되든 간에 그 빌딩을 올릴 수 있는 그러한 토지라서 이거는요. 예. 지분권자가 공유자 우선 들어올 것 같지 않아요? 그 현재 이게 보면은 국가의 그 지분이 많은 것 같아요. 아, 국가 지분. 예, 토지 대장이 한 26장이나 나오더라고요. 아, 그래서 공유자가 많더라도 뭐 입지가 좋고 또 땅이 이제 괜찮으면 네. 그게 투자 가치가 있는 대상인지 좀 궁금해서. 어떤 땅이든지 제일 중요한 게 땅의 가치 아니에요? 예, 예. 그 최고의 가치가 있는 땅으로 보이거든요. 네, 네. 그 중에서 특히 공유 지분자는 네. 공유가 적을수록 가치가 있는 거예요. 다만 뺏길 가능성도 많지만 그렇지 네. 않다면 예, 지분이 적을수록 권한은 나한테 있고 예. 돈 투자는 적게 되는 거 예, 아니에요. 예, 예. 그러니까 상당한 가치가 있는 거라고 예. 보는 거죠. 공유 지분의 장점입니다. 네, 이게. 네, 네. 예, 자금을 갖고 있는 사람의 장점. 그 대신 10명이라는 사람이 많이 있으니까 예. 분쟁이 많겠죠. 예. 그렇지만 그 중에서 이거는 적은 지분이다 보니까 예, 이제 유리한 위치를 차지할 수 있다. 손익만 따지면은 예, 예. 뭐 그다음에 도덕적인 것도 뭐 따질 필요가 없는 게 10명 이상의 공유자가 있다는 예, 예. 얘기는 이미 뭐 협의를 거쳐야만 되는 것이니까 남 걸 내가 못 사게 그런 것도 아니고 상태를 내가 받는 것이니까 네, 네. 좋은 거라고 봐요. 여기 단층 건물인데 건물은 또 이제 소유 한 사람 겁니다. 네. 건물 등기부등본에는 물론 한 이자 정도의 생각을 한다 하더라도 그 건물 소유자한테 지류 청구를 할 수 있을까요? 그 지금 자금. 사용하고 있는 사람 건물 소유자가 이제 임차를 한 대여섯 군데 이제 줬으니까요. 예. 할 수 있죠.
변호사가 개입해야 될 문제인데 네네. 여러 가지 입지 조건을 설명을 잘 해서 예. 이 정도는 뭐 5% 정도를 줘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청구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말도 잘 되면 주려고 5% 정도를 요구해서 4, 5% 정도는 받을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이 저축으로 생각하면 이게 훨씬 좋아 보여요. 이제 이건 저축성으로 볼 때 예, 한 10년 한 10년쯤 그냥, 본다고 볼 때 치료도 나오고 예. 좋다고 봐요. 예. 이거는 투자할 만합니다. 근데 그러면 이것도 그냥 100%에 그냥 바로 당연하죠. 들어가도. 예. 좋은 거 갖고 왔어요. 예. 그러면 이번에 도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원장님 감사합니다. 예, 그러세요. 네. 예. 이거 지분 경매를 갖고 왔죠. 아침에 회원께서. 여기서 포인트가 집이 무허가라고 하더라도 분양권이 나온다는 거. 다만 협의 방법에서 내가 이런 지분을 샀으니까 나 이제 뭐 하나 챙겼어. 이렇게 마음 먹는 건 별로 좋지 않아요. 지분 경매 그 악패, 적패라고도 볼 수 있어. 너무 그걸 이용하면은 좀 야비하게 되는 거거든. 받았더라도 그냥 조용히 갖고 있어야 됩니다. 상대를 설득하려고 하면은 설득하려고 해. 이득을 가지고 그러면 더 안 뺏기려고 그러겠다. 상대가 마음이거든요. 내가 받았으면 점잖게 가만히 있고 인사라도 하게 되면 인사하고 그럼 이제 스스로 그 사람이 걱정하게 돼 있어. 야 저거 한 평 때문에 내가 무슨 어떻게 되는 거 아니야? 그 이제 알아봅니다. 알아보고 와서는 나를 설득하려고 해. 한 평 가진 사람을. 그때 나는 그냥 너무 잘한 척 하면 안 돼요. 나중에라도 돈도 없고 그래서 한 거거든요. 잘 좀 해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결국 그 사람은 뭐냐면 내 지분을 갖고 갈 수밖에 없는 거야. 그지? 뭔가 충분히 알아봤을 거야. 상대도. 이 사람 저 사람 물어보고 변호사한테도 물어보고 했을 거 아니야? 그럼 결국 답은 뭐냐면 내 걸 사가야 된다는 얘기거든. 얼마 여기 처음에 6,300만 원에 받았는데 내가 은근히 이제 뭐 2억을 달라든가 2억을 달라거나 뭐 그렇게 얘기가 나갔을 때는 그 사람이 주고 싶어 안 주고 싶어? 안 주고 싶어요. 안 주고 싶겠지. 생돈 나가는 것 같아 그 사람은 꼭. 아우 저 사람은 6,300원에 받아갖고 뭐 2억을 달라고 그래 뭐 1억 5천을 달라고 그래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결국. 그러니까 내가 이제 그때서야 그러면 선생님 이제 제가 그거를 제값을 다 쳐줄 테니까 내가 사면 안 되냐 이런 식으로 협상을 하는 것이 더 오히려 이롭다. 아니면 그냥 내 거를 좀 팔고 나오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그래서 상대가 정확하게 자기 거의 가치를 알았을 때 협상이 더 좋은 거기 때문에 그 사람 스스로가 알아볼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게 더 좋아요. 그래야 협상이 잘 된다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요거 땅의 수용 비평인데 상업평의를 하고 있잖아요. 그럼 이게 상가 딱지 나올 가능성이 많거든요. 상가 신청을 하면. 그럼 이 사람은 이 동네에서 거의 1순위 아니면 2순위입니다. 이 말은 뭐냐면 제일 먼저 어디를 선점할 수 있는 자격을 주는 거야. 땅이 크기 때문에. 굉장한 거거든요. 이런 건. 근데 이런 거는 아직 고시도 안 됐잖아요. 자를 수도 있고 이건 다 할 수 있어. 이거는 고시가 안 됐기 때문에. 그럼 이제 이 사람들은 자르고 싶어도 내가 보기엔 15명 이상 주인이 있으니까 또 마음이 안 맞습니다. 그죠? 어떻게 돌아갈지 예측은 못하는 거예요. 한 명이라면 몰라도 이거 15명의 주인이 있는 거죠. 그럼 이 사람들이 하나만 뜻이 틀리면 재판 진행하다가 안 되고 하는 거 아니야. 그래서 이건 자르기도 힘들다. 어떻게 돌아갈지 모르지만 이건 투자하면 저축성으로 너무 좋다는 거야. 10년 후에 이걸 투자해서 은행에 집어넣고 이렇게 투자를 하는 거하고 이게 올라가서 나중에 큰 대대적인 개발이 될 거 아니겠어요? 그중에 가장 큰 우선권이 있는 상업 지역을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이 된다는 얘기야. 그럼 그 가치는 지금 예측하기 힘듭니다. 물론 잘 협심해갖고 분할을 했다 하더라도 분할을 하면 잘 안 될 것 같은 게 뭐냐면 성격이 다 틀리고 가치가 다 틀리고 갖고 있을 거야. 어떤 사람 100평, 어떤 사람 1평, 그죠? 이게 합의가 잘 될까? 잘 안 될까? 이건 어려운 재판이기 때문에 재판으로 가도 어렵고 합의도 어렵기 때문에 또 작은 표수 가진 사람끼리 또 뭉칠 겁니다. 또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 이거는 그냥 투자해 놓고 10년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면 저축을 치면은 은행 저축이 한 10배에서 100배까지를 바라볼 수 있는 건데 그렇게 안 돼서 이제 분할이 그냥 정식됐다 치더라도 손해볼 건 하나도 없다는 거. 참 좋은 걸 봤는데 공부 때문에 이런 게 눈에 보였겠죠. 하지만 주의할 것은 이런 것만을 너무 노리는 경매를 하면 크지는 못한다. 조금 옹색한 경매다. 근데 뭐 이 자체가 이렇게 떨어져 있는 것이 자기들끼리 어떻게 하다가 나온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야위하다고까지 얘기하지 못해도 이런 거에 너무 눈독을 들이지는 마라. 경매를 너무 큰 데는 좀 지장이 있다. 지분 경매를 배운 건 다 좋아요. 써먹는 거 다 좋아. 좋은데 땅이나 물건이나 상가나 이런 법적인 것을 배워서 뭘 극복한다는 것은 작은 것을 얻는 것이고 땅의 가치라든가 물건의 가치를 넓게 볼 줄 아는 거 엊그저께 강의했듯이 그 마인드를 키우는 것이 훨씬 훌륭한 공부 방법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전번에 강의를 한번 한 적이 있는데 요거 한번 소개를 잠깐 해주세요.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땅이 15평짜리 땅이야. 이게 이렇게 다 거의 붙어있다시피 한 거야. 근데 필지가 다 틀리잖아. 11개가 다 틀리잖아. A에서도 한 0. 몇 평이 나오고 B에서도 0. 몇 평이 나온 거야. 다 합해서 11개를 다 합해서 1.8. 이것도 지분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내 거를 가져가지 않으면 분양권을 못 받는 거야. 11명이 다. 그러니까 나는 11명한테 다 그걸 요구했단 말이야. 이 당시 시대가 좋은 철이라 피가 막 2억 이상 붙었을 때거든. 나한테도 1억을 달라. 이렇게 내가 요구할 수 있는 거야. 왜? 땅은 적어도 권리는 똑같은 거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형제들이 받은 거거든요. 법을 모르니까 그냥 집까지 조그만 땅을 갖고 지들이 갖고 오면 뭐 이렇게 생각했겠지. 근데 갖고 가고 보니까 1.8평, 즉 3,400만 원짜리 땅을 3, 4억을 뺏기게 된 경우가 되는 거잖아. 결국은. 이것만 노리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말을 좀 강조하려고 이거 다시 소개하는 거야. 이건 횡재가 아니라 어떻게 노림수랄까? 좀 그런 느낌이 들긴 들어요. 이렇게 300만 원 투자해서 3억에 되면 100배 아니에요? 이런 경우가 있긴 하지만 그럼 이것만 파고 다니는 건 아니죠. 그래서 여기 앉아있으면 질문이 주로 이런 쪽으로 질문이 많이 들어오거든요. 그렇게 큰 경멸하는 태도는 아니다. 마인드가. 이런 것도 있지만 더 넓은 마인드를 가져라는 말씀을 마지막 드리면서 하여튼 어저께 오신 분은 공부한 거를 잘 써먹으려고 하고 있어요. 좋은 이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만약에 그러면은 그 땅 같은 경우는 받은 다음에 제가 공유물 분할 소송을 걸면 좋을까요? 공유를 분할할 그 노력을 할 필요가 없어요. 상대가 하게 돼 있습니다. 아쉽잖아. 상대는 100평 가진 사람들이 10평 가진 사람들이 많을 텐데 이거 한 평 때문에 큰일 났잖아 지금. 그죠? 그 사람들이 할 텐데 왜 거꾸로 인생은 거꾸로 살지 마세요. 그자도 그 사람이 답답해서 합니다. 그걸 가만히 기다리니 그러니까 저축성이라니까 이건. 기다리고 있으면 저절로 가격이 올라가는. 우리나라 땅값 상승하는 거 알죠? 무조건 올라가니까. 또 이거 상업권을 선택할 수 있는 1번 아니면 2번 정도 땅의 크기입니다. 이 정도 땅 가진 사람이 없거든요. 상업권에. 상업지역에서. 그렇게 예측을 하고 가다가 또 뭐 그쪽에서 잘 풀면 그 돈 받고 나와도 되는 거고.